오늘은 작도를 같이 해볼 건데요. 정석이나 그런 게 있는 건 아닌데 다시 작도를 할 수 있는 세계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표가 BTC USDT 현물 차트고요. 바이낸스 차트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메뉴에 보니까 기본 볼륨이 있습니다. 볼륨 같은 경우에는 드로잉 불투명성을 올려주고 쿨링 불투명성을 100%로 올려줘서 거래량을 잘 감시할 수 있게 눈에 띄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EMA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121선이 이렇게 있고요. 까만색으로. VRVP 같은 경우에는 로우 사이즈 6000으로 되어 있는 VRVP고 밸류 에리어 업 같은 경우에는 불투명성을 제로로 해가지고 투명하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POC 같은 경우에는 껐다 켰다 하면서 쓰시면 돼요. 일단 꺼놓을게요. 아래 보시는 지표가 같은 경우에는 보이는급식 고래 지표입니다. 실제적으로 변곡을 찾을 때 많이 사용을 하죠. 밑에 보시는 지표는 RSI 지표죠. 수치는 기본입니다. 14에서 밑에 보시는 지표는 보이는급식에서 굉장히 핫한 지표죠. 썸 지표입니다. 썸 지표. 이렇게 기본으로 세팅을 해놓고 사용을 하고요. 배경색 선생님 무슨 색으로 사용합니까? 라는 질문들이 좀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면 캔버스에 가면은 배경이라고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색은 구독자님한테 너무 예뻐가지고 물어본 색인데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 돼요. 차트 세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카페에 잘 나와 있고 보이는급식 채널에 가시면은 트레이딩뷰 차트 설정을 보시면 되시겠죠. 특이점이 있으면 볼린저 밴드가 지금 하단선만 보이고 상단선이 안 보이죠. 올라가고 있을 때는 저는 상단선을 켜고요. 내려가고 있을 때는 하단선을 켭니다. 베이시스는 항상 켜두는데요.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둬요. 베이시스가 뭐냐면 SMA 21선입니다. 단기봉 볼 때는 EMA로 보고 저는 장기봉 볼 때는 SMA로 보고 이것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두시고 작도를 시작하시면 되시고요. 볼린저 밴드를 일단 꺼두셨다가 작도를 하시고 나서 볼린저 밴드를 켜서 차트를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볼린저 밴드 좀 복잡하거든요. 비트코인 차트 볼 때는 월 마감할 때만 체크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돼서 주봉부터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주봉상 121선 라인에서 올라갈 거냐 말 거냐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주봉으로 매물대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너무 먼 것까지는 힘들여서 또 하실 필요는 없고 러프하게 중요해 보이는 라인들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VRVP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VRVP라는 게 기간을 얼마냐 두냐에 따라서 매물대 라인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전체로 두시고 작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 좁혀가지고 조금 더 러프하게 작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락 봉우리, 상승 봉우리 한 봉우리만 두고 작도를 이렇게 주봉으로 해놓으시면 여기부터는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지지저항이 요만큼 거래량만 나오는 거예요. 오른쪽에. VRVP 작도하는 방법은 한 언덕을 한 매물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한 구간, 요렇게 한 구간, 요렇게 한 구간 그 중에서 유동만이 튀어나와 있는 곳, 유동만이 들어가 있는 곳을 따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봉이니까 현재 가격이랑 가까운 라인 위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매물대를 그을 때 색깔 같은 경우에는 주봉, 일봉, 시간봉을 다르게 그어두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편합니다. 일봉 같은 경우에는 한 봉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봉으로 그어놨기 때문에 겹치는 구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표시를 해주시면 좋은데 같은 부분을 보고 있으면 어차피 변동성이 없어요. 여기 하나 정도 더 이렇게 그어주시고요. 우리가 요 한 봉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주봉으로 올라가는 파동 그리고 메인 관점이 내려오는 파동 이렇게 두 가지 섹터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일봉으로 볼 때 이 내려오는 파동 여기만 이렇게 두고 보세요. 그럼 또 VRVP 라인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표시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으로 하시면 돼요. 툭 튀어나와 있죠. 매물대 하나가 어디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라는 얘기죠. 여기 툭 튀어나온 이 구간이 매물대 한 구간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요 한 구간에 대해서 다시 매물대 표시를 해줍니다. 시간이 좁아질수록 점점 더 공을 들이는 거야. 나중에 결국에는 촘촘하게 겹치는 구간이 생겨요. 그런 구간은 한 구간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4시간 봉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또 범위를 좁혀야겠죠. 1봉으로 요만큼 봤죠. 4시간 봉으로 얼만큼 볼까요? 이 중에서 한 파동 요만큼 봅니다. 4시간 봉 매물대를 찾아볼게요. 또 달라졌죠. 4시간 봉부터 저는 컬러를 넣는 편이거든요. 위에 있는 매물대를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고 아래에 있는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해서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합니다. 4시간 봉은 조금 더 디테일할 필요가 있겠죠. 얼만큼 디테일하게 할지는 본인이 해가면서 찾아가시면 돼요. 특히나 가까운 라인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촘촘해지고 있다가도 1시간 봉까지만 합니다. 스캘핑 하시는 분들 분봉까지 하셔도 좋은데 1시간 봉 이하 매물대는 힘이 없어요. 지지저항 걸려야 되는데 그냥 뚫려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1시간 봉은 이제 요 한파동에서 어디 볼까요? 더 좁힙니다. 최저점부터 최고점. 최저점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제껴버려요. 1시간 봉 매물대는 진짜로 지금 당장 올라오고 있는 작은 소파동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툭 튀어나온 구간, 쏙 들어간 구간 거의 다 그어져 있죠. 근데 조금 변동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그어져 있는 애들이 몇 개 생겨요. 봉을 좁히면. 안 그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툭 튀어나온 구간하고 쏙 들어간 구간들을 매물대를 표시를 해줍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현재 진행 중인 구간에다가는 매물대를 너무 많이 긋지 마세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때문에 내가 트레이딩 하는데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VRVP를 통해서 매물대 구간을 그어봤습니다. 그럼 다시 일봉으로 돌아옵니다. 첫 번째 매물대 긋는 작업은 끝났어요. 트레이딩뷰 우측 하단에 보시면 네모가 입체적으로 쌓여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보시면 가로줄 해가지고 제가 매물대 구운 것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맨 위를 누르고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맨 밑에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시면 드로잉 그룹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세요. 그럼 그룹 1이라고 생겨요. 그룹 1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 연필 모양을 눌러주세요. 이름을 매물대라고 저장을 합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내가 매물대 그은 게 그룹이 생긴 매물대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보고 싶을 땐 이렇게 끄고 보면 되겠죠. 오브젝트 트리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매물대 꺼놓고 주봉으로 돌아가서 추세를 그을 거예요. 추세는 채널로 긋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두 번째에서 채널 라인에 패러렐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셔가지고 채널을 긋습니다. 고점과 고점 저점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점과 저점 고점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채널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먼저 긋습니다. 상승하는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먼저 그어요. 주의할 점은 현재 진행 중인 템들에다가는 채널을 긋지 않습니다. 일봉으로 갑니다. 지나간 거 내비두시고 요거는 과연 채널을 어떻게 그으면 좋을까 생각해봤더니 뭔가 하락하는 채널이 여기 보이죠? 그리고 하단에다가 이렇게 그어본다. 4시간봉 갑니다. 요거보단 작은 채널 저점이면 되겠죠.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힌 구간에 저항을 받고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시간봉이나 뭐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어도 좋고 안 그어도 좋아요. 자유롭게 각도가 들어가는 부분들이에요. 여기까지 하시면 기본적으로 매물대와 채널이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하면 돼요? 매물대 다시 펴볼게요. 패러렐 채널도 오브젝트 트리에 드로잉 그룹으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이제는 다 켜고 봐야겠죠. 현재 캔들의 위치를 파악을 합니다. 고점 라인의 까만색은 주봉이면서 일봉 매물대니까 강한 매물대가 하나 있는데 27.8K네. 이게 위로는 좀 가깝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시간봉 매물대가 좀 있네. 시간봉 매물대 27.1K. 위치 파악할 때 또 좋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 뭐가 있어요? 피보나치가 있습니다. 4시간봉 정도 피보나치 구간부터 보시면 됩니다. 큰 파동에서 한 부분 여기서부터 시작하셔도 실제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데 무방합니다. 작은 피보나치도 그을 수 있겠죠. 고점에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도 피보나치를 이렇게 그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다시 나오는 위치를 센터 혹은 우측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현재 라인에 겹치는 피보나치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0.382 구간이랑 가깝네. 그러면 색깔을 이렇게 변경을 해줘. 그리고 이 작은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는 어디랑 가까워요? 얘도 0.382, 236 요 사이네. 236이랑 382를 색깔을 변경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내 위치 파악이 됐죠. 위에서부터 내려온 거 382 되돌림 라인이면서 다시 올라간 파동이 38.2% 되돌림 라인이구나. 작도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껐다 켰다 하시면 돼요. 피보나치도 그룹을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작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차트를 보면 이렇게 더럽게 돼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도 처음부터 보셨다시피 다 의미가 있는 선들이죠. 이렇게 해놓고 분석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RSI라던가 점지표라던가 거래지표라던가 거래량이라던가 여러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나는 이걸로 한번 돈을 벌어보고 싶고 주식도 한번 해보고 싶고 투자도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은 웬만하면 트레이딩뷰를 결제를 해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필수라고 봅니다. 이유는 인디케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고요. 이렇게 분할 화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세팅하시고 작동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분석을 시작하실 수가 있겠다.